지난 토요일 탄핵 통과 이후 시장은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22% 하락세, 코스닥은 플러스 0.69%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 시장 모두 외국인들은 매도 공세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4,779억의 매도고요. 코스닥에서는 1,168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들도 코스피에서는 20억 매수에 불과하고요. 코스닥에서는 771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탄핵 통과를 미리 예상을 하고 시장이 바닥에서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리 상승했다는 측면에서는 재료 노출이 되면서 쉬어가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1차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다시 한번 크게 밀리는 상황들은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오늘 플러스 1.45% 상승세를 보였고요. 제약은 플러스 4.13%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지난 금요일 상승세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주춤하면서 음봉의 모습을 보였지만요. 아래쪽에 꼬리를 단 음봉이기 때문에요. 장중에 저점에서 매수해 들어오는 힘은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은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조정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자사주는 남아있는 부분을 다 샀습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완료가 됐고요. 외국인들은 201억의 매도, 기관들은 21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제약은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에 비해서 소외됐기 때문에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내년 제약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단기 상승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오늘은 10만 주 이상의 매도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12만 9천 주 매수 이후에 매도가 나온 것이고요. 기관들은 금요일날 10만 주 이상의 매수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만주대로 매수를 줄인 것이고요. 금융투자의 매도가 있었다고 것이죠. 금융투자는 단기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고요. 반면에 연기금은 2만 천주대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연 3일째 안정적인 매수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 쪽에서는요. 연말까지도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탄핵이 결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대부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정권에서는 오늘 자료를 통해서요. 전화위복이다. 새로운 상승 추세로의 전개를 예상한다. 이런 낙관적인 시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들만 살펴보게 되면요. 앞으로 이제 진행 상황은 요 아랫부분이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직이 박탈이 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출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 기간이 얼만큼 걸릴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2개월 내로 끝나버린다면요. 4월 달에도 대선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기각적으로 가게 된다면 대통령직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의 빠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요. 과거 사례, 특히 2016년의 사례를 봤을 때는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기 전에 미리 주가는 올랐잖아요. 그런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이 나오는 요 시점까지도 주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것이죠. 과거에 봤을 때는요. 이러한 국면 속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 파란색 쪽이 외국인인데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된 이후 외국인들은 매수 쪽으로 쭉 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이후에 외국인들 매수는 더 강하게 나왔고 지수 역시 크게 끌어올리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는 요 시점까지 시장 상황은 나쁠 바는 없다고 보는데 외국인들이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요 당시 2016년과 현재는 펀더멘탈 경기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대신정권에서 보고 있는 것은요. 5가지 이슈를 분석을 하면서요. 코스피는 저점을 통과를 했고 새로운 상승 추세 전개가 예상이 된다. 12월 연말 랠리, 크리스마스 랠리가 예상이 된다. 이런 긍정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것이죠. 향후 코스피는 약세권에서 벗어나서
정상화 국면 전개가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12월 연말 효과죠. 수급의 계절성 플러스 연기금의 매수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 랠리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중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중국도 경기 부양 의지는 충분히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유럽의 경우도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 사이클 개선에 노력할 전망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있을 미국의 FOMC 결과잖아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크리스마스 랠리, 연말 랠리는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연말에 큰 랠리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으로만 나와준다면 셀트리온은 긍정적인 좋은 모습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셀트리온 오늘 유럽에서 쾌거를 이뤘죠. 바이오시밀러 4종이 대거 유럽의 허가 권고를 획득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요 내용은 금요일 밤에 나온 이야기죠. 우리 시간으로 회사 측에서는 오늘 발표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요 4종을 포함을 해서 5개가 추가가 되면서 11종의 제품군을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25년부터 135조 원의 거대 시장을 공략한다. 이런 제목이 되는 것이죠. 단일 사이 4개 제품이 동시에 유럽의 CHMP에서 승인 권고를 받은 것은 드물다. 미리 제시했듯이 내년에는 11개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는 것이고요. 분야도 다양한 것이죠. 항암제 쪽과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그리고 골질환, 안과 질환 등 영역도 확대됐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에 유럽에서 승인 권고가 나온 것은 4개 제품이죠. 앱토즈마, 이덴젤트, 스토보클로, 그리고 오센벨트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앱토즈마는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죠. 오리지널인 앞테마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작년에요. 약 4조 원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이덴젤트는요. 안과 질환 치료제인데요. 작년에 12조 원의 글로벌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토보클로와 오센벨트는 골다공증 그리고 골전이 합병증 예방 치료제인데요. 글로벌 매출 규모는 작년에 약 8조 원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 4개 제품이 허가 권고가 나왔잖아요. 유럽에서. 그러면은 2달 정도 지나게 되면 모두 정식적으로 허가 승인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지난번 옴니클로의 경우에는요. 3월 25일 날 허가 권고가 나온 다음에는요. 5월 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어야 2개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4개 제품은 내년 2월 중에는 모두 유럽에서 승인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25년까지 목표한 11개 종류의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이 됐고요. 자가면역 질환제를 포함해서 영역이 상당히 확대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기존의 6개 제품 플러스 새롭게 5개 제품 이렇게 해서 총 11개잖아요. 요 11개 제품들의 시장 규모가 다 합치면 글로벌로 약 135조 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계획했던 대로 또 제시를 했던 대로 차곡차곡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기 쉽게 한눈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권고가 유럽에서 나온 것이 앱도즈마 그리고 아이덴젤트, 스토보클로, 오센벨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스테키마는요. 유럽에서 11월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옴니클로는 유럽에서 이미 승인이 나 있는 상태죠. 기존의 6개 제품이죠. 사실 진펜테라까지 포함을 하면은요. 7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내년에 5개를 포함을 하게 되면 11개, 12개가 되는 것이죠. 스테키마가 가장 먼저 유럽에서 출시가 되면서 당장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죠. 스테키마는 미국의 허가 신청을 지난 6월 달에 해놓은 상태죠. 아직 허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왜 이러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오리지널 사고는 이미 내년 3월 달에 출시하기로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허가만 나오게 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스테키마는 미국의 허가도 1월 달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매출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내년에 유럽에서 매출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5개 내년에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의 시장 규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스테키마 시장 규모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 시장 규모가 큰 것은 아이젠델트, 그 다음에는 스토보클로, 오센벨트, 그리고 옴니클로, 그 다음으로 앱토즈마의 시장 요런 순서로
시장 규모의 크기가 되어 있는데요. 스테키마가 내년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모두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제품 역시 내년에 유럽부터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최근 전망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요. IM증권에서 전망한 자료인데요. 신규 출시 제품들에 대해서 스텔라라 즉 스테키마가 되는 것이죠. 스테키마는 유럽에서 11월 출시니까요. 올해부터 매출이 좀 나온다 이렇게 보고요. 내년에는 963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토커볼로 오젠벨트, 그 다음으로 아이덴젤트, 그리고 옴니클로, 악템나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어쨌든 내년에 신규 제품들 5개가 2379억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제품들이 이제 막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기여하는 규모는 생각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그젤만한 허즈마와 비슷한 규모의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니까요. 26년 내년부터는 본 궤도에 접어들기 시작을 한다면요. 전체적인 매출 규모의 증가세는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진펜트라가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요. 기대를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요. 기대 이상의 의외의 실적이 터지게 된다면요. 오히려 이것은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한편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진펜트라를 기대를 낮춘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4조 5천억의 매출액을 현재 시장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업이익에 따라서 주가는 더욱더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년에 영업이익이 현재의 시장 컨센서스인 1조 5천억 이상이 나온다면 현재의 주가 수준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에 따른 조정의 과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요. 연말의 기간들 특히 연기금의 수급이 좋아지는 측면 또한 배당과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박스권의 고점을 향해서 나갈 가능성은 한층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12월 달에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요. 1월 초에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상승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전반의 상황들도 1차 불확실성은 제거된 상황이고 안정적인 시장의 움직임이 나와준다면요. 셀트리온 역시 연말 랠리를 우리는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